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일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의 이상으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온난화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봄과 가을이 유독 짧아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름에는 장마 예보가 무색할 만큼 잦은 폭우가 내리고 느닷없는 해일이 일어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데, 지구의 균형을 어지럽히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재 지구의 실태는 어떠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터전이 사라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소멸되는 일은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시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의 기후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에너지의 30%는 대기층에서 반사되고 나머지는 대기층을 통과해 지구의 기후를 형성하는데, 이 에너지는 다시 우주로 재방출된다. 그런데 대기의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방출되어야 할 열 에너지를 흡수해버려 대륙권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08년까지 기온이 1.7도 상승했고 강수량도 19%나 증가했다. 이에 겨울과 봄의 기온이 높아졌고 겨울은 한 달 정도 짧아졌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갔으므로 얼음이 어는 결빙일과 서리가 내리는 날도 줄었으며 밤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열대야가 늘고 특히 여름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에도 지금보다는 온난화가 빠르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의 2배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온은 4도 정도, 강수량은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지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태양과 지구의 위치 변화나 화산 활동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기온이 높이 상승하거나 낮게 떨어졌던 적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그 원인이 인위적인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석유가 연소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축산 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그리고 과용되는 질소 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산화 질소 등 소위 온실가스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빠르다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70%가 증가했으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대체 에너지의 연구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비화 과정에서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축산 분뇨.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로 변환되어 전력을 생산해내는 데 한몫하고 있다. 현재 우리 시설은 뒤에 보시는 이 소화조에서 가축 분뇨와 음식물과 같은 이런 고농도의 유기물을 산소가 없는 현기적 조건과 그리고 일정한 그 온도를 맞춰주면서 여기서 미생물들이 이 가스 분해와 그리고 발효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을 통해 축산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전기 에너지도 함께 얻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역시 여기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곳은 수소 연료를 수소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다. 수소 에너지는 매립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메탄가스만 걸러낸 후 접시 700도의 수증기를 가해 순도 99.9%의 수소를 얻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산한 수소를 415기압으로 압축해 두었다가 수소 자동차에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수소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 이외의 공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풍부한 물로부터 무한정의 수소를 얻을 수 있기에 자원으로서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청전 에너지에 비해 지속적인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의 활용은 이제 연구 개발을 넘어서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상암동 월드컵 공원 안에 쓰레기 매립가스를 이용한 차량용 수소 충전소를 설립해 공원을 순회하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기술과 정책 외에도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개개인의 사소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일회용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냉방 온도와 난방 온도를 1도씩 낮추는 등의 생활 습관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구 환경 대책은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일이며 국가나 정부의 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만이 지구의 기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에 적극 대처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소비를 줄여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혀주는 일, 그것이 100년 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가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